네, 오늘의 또터뷰 인터뷰인은 장민정 님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문학도 03년생 장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편지 내용에도 있지만 또봇에 의외의 청소년 성인 팬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편지도 보내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하면서 이런 청소년 성인 팬들이 생긴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보이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0% 요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응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민정님은 언제부터 또봇을 보셨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기억이 2010년에 네.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대부분 어린이들 TV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내가 아무래도 12년생이라서 좀 어린 편이고 남자이다 보니까 로봇 메카류를 좀 좋아해서 네. 그 이후부터는 동생하고 같이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부터예요? 2010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네. 여기 처음 눈에 띈 내용이 또봇을 13년간 봐온 애청자로서 또봇이 지금까지 봐온 애니메이션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다. 별로 편하게. 네. 이유가 아무래도 또봇의 등장인물의 다양성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봤던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랐다라는 네, 뭔가 걸 느꼈다. 약간 그냥 애니는 뭐 사실 애들 시간 때우는 용도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슬슬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가 좀 더 마음속에 박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또봇의 등장인물의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결핍의 이야기로 갔어요. 네. 이 부분을 언급해 준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특히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어딘가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들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결핍을 꼽고 있거든요. 뭔가 결핍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캐릭터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 캐릭터는 어떤 결핍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캐릭터들이 공통적으로 뭐 결핍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딱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끝나고 나서 네. 후기글을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키덜트 팬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제가 왜 키덜트 팬층이 생겼을까? 왜냐면 저도 키덜트니까 네네.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네. 나 자신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동질감을 느껴서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결핍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결핍된 이야기를 우리 장민정님의 가정 내에서 남동생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갖고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모든 면에서 또 누나로서 모범이 되기를 요구받았던 그런 서사가 있는데요. 네. 대도시의 영웅들 파트 1에 세모의 입장과 되게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동생에게 뭔가를 이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근데 사실 처음에는 세모하고 한수가 형제로 엮으실 생각을 했다는 건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수를 세모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그 영상의 댓글로 한수와 세모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보지를 못했었다라는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는 되게 사인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신호를 많이 줬거든요. 왜냐하면 미모가 말끝마다 세모가 이제 형아가 됐다니라면서 되게 감격해하는 그런 대사도 있고, 저희 형아를 강조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형제라고 하면 갇혀있는 인식의 틀이 있잖아요. 아, 네네. 아무래도 그 인식의 틀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인식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고 그러네? 세모하고 한수를 형제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저도. 그 편지를 2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편지를 딱 뜯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저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어서 아차 실수했구나 싶었는데, 그게 신혜윤 성우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보셨어요? 신혜윤 성우가 편지 받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 네, 봤어요. 혜윤아, 혜연이한테 온 팬레트. 안녕하세요. 신혜윤 성우. 혜윤 성우도 알고 있을 거예요. 또보 시청자들 대부분이 변신 자동차 또봇의 팬이라는 걸. 물론 한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혜윤 성우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혜윤 성우는 지금처럼 쭉 그대로 한수를 연기해주면 돼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제가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실수로 편지 봉투를 제가 뜯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전달했다는 거 인증은 해야 되겠어서 뭐 어떻게 혜은이한테 팬레터를 보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사실 주연이 물론 3인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도 하나둘이 세모만 있는 게 더 익숙하고 네. 그 세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수도 결국 파트 1, 2, 3에서는 이제 주인공 일행으로서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여론이 없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왜 좋은 여론이 없을까? 한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도 한수 귀엽고 되게 연기도 잘하잖아요, 또 신혜연 성우가. 저 되게 처음에 보고 뭐지? 어린이 성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했는데 왜 이런 여론이 생기고 했을까 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보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팬심으로 보낸 게 사실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어느 정도 반응을 예상하긴 했었어요. 특히 올드 팬들은 세모의 또봇인 제트에 관심이 나뉘어지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 근데 제트의 관심이 세모에게만 집중돼 있다가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캐릭터에 대한 애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건데, 그런 애착 관계를 갖지 않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건 또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진 못하겠지만 프레시한 눈을 갖고 보는 사람들도 우리는 또 배려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구하다 보면 언젠가 한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한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수를 연기한 혜윤이를 응원해주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저부터 우선 되게 고맙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저가 항상 혜윤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서. 근데 사실 한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팬들은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있겠죠. 표현을 사실 하지 않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사실 아직도 여전히 숨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한수를 응원하고 혜윤 성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혜윤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내가 자랑할 입장인데 자랑을 좀 한다면 혜윤이가 진짜 똑똑해요. 연기를 주문하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조절이 되고요. 첫 테이크부터가 좋아요. 첫 테이크부터가 되게 분석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온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연기자의 길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탄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그냥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싶어서 연기를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영주 성우님과 영주 성우님 어머니가 비슷한 목적으로. 네네. 아무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재능도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영주 성우님하고 소통할 때도 영주 성우님께서 혜윤 성우님하고 같이 녹음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온 게 보인다. 그때 굉장히 영주 성우님의 목소리에서 되게 귀여워하는 동생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말투가 기억이 나요. 성우들과의 소통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노영주, 장하영, 오유진 이 친구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팬들과의 소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즐겨 하더라고요. 영주 성우님이 제일 많이 하시고요. 유진 성우님은 요즘 바쁘셔서 잘 안 오시고 하영 성우님은 그냥 영주 성우님 올린 글 똑같이 따라 올리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해서 대부분 주축은 영주 성우님이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되게 고마운 일인데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라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얘기한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게 첫 번째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말은 안 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될 텐데 그게 염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하는 편에 실익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는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방금 얘기하신 거는 또 다른 이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뭐죠? 자세한 논리를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건 꽤 담론의 주제로서 괜찮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식과 팬덤이 너무 가까운 것 같다.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공식이 동의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휘둘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던 길이 있었는데 이게 동인들에 의해서 중심이 흐트러지는 걸 얘기하는 걸 휘둘린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는 맞아요.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작가와 저와 우리 연출팀 모든 스태프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디어의 소스가 되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스가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스들 중에 우리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소스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거를 휘둘릴 것이라 염려하는 것은 저희를 너무 얕보시는 것 같고 저는 가까워짐으로 해서 교류를 통해서 뭔가 더 작품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 조심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반면에 소통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순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순작용 쪽에 좀 더 희망을 걸어야 되지 않나.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장점이 더 크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 단점이 감수할 수 있다는 네네. 전제 하에 그렇죠. 장점이 더 많다면 장점을 더 많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라는 좀 생각을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팬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그렇죠. 해요.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즐겼던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었기 때문에 제작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던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러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위로 상향 확장되려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청소년 성인 팬들이 그들의 존재를 과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과시를 안 하셔. 그죠? 물론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좀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본다라는 거가 사실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아직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 네. 배우를 좋아한다 하면 그냥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 그거를 저도 많이 받았고 다른 팬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요즘 중고등학생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그런 건 난 전혀 모르겠던데. 중고등학생하고 벌써 제가 세대가 달라졌나.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인들은 사실 이야기의 공백을 파고들잖아요. 그쵸. 비어있는 부분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2차 창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채워버리면 상상할 수 있는 룸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그 공백을 채우기 전까지 저희는 일단 2차 창작으로 열심히 2차 창작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사실 그 공백을 채우셔도 저희가 이제 만들던 2차 창작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대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사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백은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거기 때문에 이건 공백이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봇이라는 작품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고 우리는 거기에다 약간 성인들도 관심이 가질 만한 요소들을 살짝 얹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질 못해요.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배치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를 던져놓긴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다루진 못하는 구조라서 공백이 여기저기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룸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2차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사실 공백을 발견하면 즐겁거든요. 네. 공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2차 창작론은 좋아합니다. 빈 페이지가 숭숭 보이죠. 숭숭 뚫려있는 빈 페이지가 보이는데 그런 빈 페이지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사실 레트로봇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기덜트 패칭이 유독 많은 저 그 얘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개념이 많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일단 SNS를 하거나 네. 캐라페에서도 보셨듯이 네.
그 정도 인원이면 사실 많다고 표현하기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또봇의 팬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우리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될까?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에도 잡히진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뭐 2차 창작을 하는 팬도 팬이지만 네. 그냥 즐기기만 하는 팬도 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그 트레일러 유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맞아요.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은 동인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거기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 분명 동인들도 있지만 있지만 그냥 단순히 관심을 보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왜냐하면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추억이네 하면서 그냥 단순히 댓글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팬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저희 소통하는 분들 중에는 네. 새로운 또 대도시의 영웅들을 보지 않고 네. 이제 과거의 영상만 보는 그러니까 변신자동차 또봇을 보는 팬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혹시 팬으로 정의를 계속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 그것 제 입장에서 궁금하네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죠. 예. 대도시의 영웅들도 봐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또봇 자체에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그분들도 고마운 분들이죠. 그죠. 또봇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보질 않으니까. 네, 그렇죠. 오늘 저희한테 보내주신 편지도 감사하고 우리 혜윤 양한테 보내주신 편지도 감사하고 또 인터뷰 어려운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 많은데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라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긴장을 네.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도 제가 뭔 말했는지 사실 기억이 별로 잘 긴장 안 나요.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닌데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행사해주세요. 행사 또 해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